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제452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미국 대표 자영업자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코네티켓의 대표 자영업자 박 사장님,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표 자영업자 김 사장님과의 대담 준비했는데요. 뭐 우리 둘이 대표하면 뭐 미국 다 커버하는 거죠? 그렇죠. 양대 산맥이죠, 뭐. 그래요. 자,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오신 자영업자로서 어떠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그리고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재미난 일, 뭐, 고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현재 하고 계신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박 사장님. 저는 지금 현재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올 때 만났던 분들이 세탁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됐죠. 그래서 지금 벌써 한 3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바로 이민 오시자마자 이렇게 아는 분 이렇게 통해서 하시게 되신 거죠? 그렇죠. 와, 35년이나 됐어요. 그럼 무슨 뭐 소년 가장으로 시작을 한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나 뭐 많아? 특별히 그 뭐, 나이가 그러니까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글쎄. 35년이면 뭐 내가 뭘 10대 때 해야 하셨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전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것저것 뭐 했는데 그 네. 짧은 시간 속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그러셨구나. 자, 그럼 우리 김 사장님은요? 저는 커네티컷 박사님처럼 소년 시절부터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네네. 나이가 들어서 와서 이미 30이 훌쩍 넘은 상태에서 네. 혀도 한국말로 다 굳고 뭐 이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죠. 공부를 음, 좀 더 하려고 왔지만 이 IMF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계속 못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뭔가 서류를 네.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도 데려오고 막 해야 될 때. 맞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페덱스를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 택배 가게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음, 그러면서 이제 자료도 알아보고 그 당시 구글 같은 것도 없어서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것을 조금 싼 가격에 이렇게 가게에 채려주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음, 그때만 해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에 좀 돈 약간 주고 의존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사업을 위주로 한 그런 가게를 했죠. 그게 한국 분들이 별로 그 당시 하지 않는 맞아요. 거라서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예. 몇 년 되셨어요, 그럼 지금? 저도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꽤, 두 분 다 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 겪은 또 좀 재미난 얘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 자영업을 하다 보면 슬픈 일, 또 즐거운 일, 네. 뭐 종류별로 많은데 자영업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부업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사러 다니는 그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 뭐예요? 사실은 페이스북에 있는 그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 네. 이것저것 많이 올라와요. 자기가 쓰던 물건들. 근데 이제 맞아요. 거기 한번 찾아보면 자기가 원하는 로컬에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에어컨을 사러 한번 갔었어요. 근데 커네티컷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스테이트가 아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작은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데, 어, 한 시간 정도 거리라서 좀 갈까 말까 갈등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이 뭐 산길로 막 가고 그러더니 어머, 결국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머, 야 어머.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진짜. 그랬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그 산 꼭대기에 어떤 팜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김 사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와. 농장이 있는데 뭐 닭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사려고 했던 아이템은 에어컨인데
이분이 그 에어컨을 자기가 체크업할 때는 잘 나왔는데 제가 가니까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 나는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아우, 왔는데 산속으로 아이고야. 그냥. 제가 첫 마디가 야 여기도 커네티컷 맞냐? 아니, 농담 삼아서 예, 예. 야 여기도 영어 쓰는 거 맞냐? 제가 그럴 정도니까 제가 안 가본 동네고. 근데 사람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자기도 처음 해보는 농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닭도 뭐 몇십 마리 죽였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무슨 병 걸려서 뭐 죽었는지, 음. 그리고 막 바닥에는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거 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연극하는 사람들이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연극하는 사람들이요? 네, 연극 그 무대 의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어머, 어머, 어머. 아, 네. 근데 하여간에 이분이 아무튼 내가 살려고 했던 에어컨은 고장이 났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뭐지? 올게닉 계란을 두 칸을 주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어머나. 이거라도 갖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느낀 점은 참 사람 사는 건 똑같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길 위에서 만나는 만남도 참 의미가 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물건이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꼭 새 거에만 고집하지 말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거기를 잘 보시면 정말 괜찮고 남이 잘 쓰다가 정말 자기가 필요가 없어져서 하는 물건들을 만나는 행운도 있다라는 거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도 마켓플레이스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농장에서 빗물 받아 놓는 큰 그 55갈론 통이 있죠. 네, 그것도 기억나요. 싸게 네. 사고, 그다음에 사다리 같은 맞아, 경우 새 거를 사면 너무 비싸요. 근데 사다리 뭐 몇 번이나 얼마나 써요. 써? 맞아. 평생 한 5번도 안 쓸 거래요. 근데 그거를 막 300불, 400불 주고 사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보고서 동네에서 그것도 샀습니다. 싸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좋은 게 가까이에 있으니까, 네. 아니면 가기도 그런 쉽고. 거를 만약에 아마존이나 이런 거 사면은 부피가 커가지고 쇼핑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예 맞아요.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 거. 근데 음.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또 마켓플레이스. 애용 예. 해봐야겠다. 제가 빼먹은 거 얘기 하나 가장 중요한 건데 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이용은 하시되 워낙 거기에도 사기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너 이거 페이 먼저 하라 그러면서 벤모 어카운트를 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주면 안 되고 그냥 현지에 가서 내가 보고 물건 보고 그리고 뭐 페이하고 오는 거로. 그리고 일단 반드시 작동을 시켜봐야 되겠네요. 에어컨 타러 갔는데 찬바람 안 나오고 또 계란을 대신 받아오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여하튼 박 사장님 얘기는 그 요즘에 이제 트럼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자영업 소매 리테일 쪽에서는 무슨 가격 상승 같은 거를 느끼진 아직은 않아요. 근데 물론 식품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벌써 느끼죠. 식품 같은 거는 뭐 그냥 한 사람이 대충 먹을 거 고급도 아니고 하는 게 이제 뭐 20불씩으로 다 거의 가까이 가요. 20불 가까이. 그렇게 부담되죠.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쪼달리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 매상들이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 다 물어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벽에다 붙이는 거 있죠. 그런 에어컨. 그 간이 에어컨. 뭐 창문에다 옛날 한국에 있었던 에어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이제 고쳐가지고 본인도 쓰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걸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자영업의 실태는 그래요. 그리고 불안해요. 이게 과연 트럼프가 말한 대로 뭐 미국으로 제조업이 올 것 같지가 않은데 와가지고 뭐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야 뭘 쓰는데 지금은 점점 일자리는 안 늘어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사람들 점점 주머니는 비어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 능력이 없으니까 스몰 비즈니스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된 가능성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현재로서. 예. 그렇군요. 어떻게 김 사장님은 뭐 최근 에피소드 뭐 없어요? 재미난 일?
뜻하지 않게 이 동네에 갑자기 어떤 대기업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오, 그래요? 예, 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거기 10 빌리언 달러짜리가 오는데 100억 불입니다. 100억 불. 엄청난 거죠. 예. 오, 근데 이게 뭐 지금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시골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하니까 아마 대기업이 여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그냥 데이터 센터가 너무 달라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무지하게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큰 도시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음,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는 그 정보를 빨리빨리 소비자들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스트리밍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 옆에 있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스트리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에서 뭔가 막 생성하는 거 있죠. 막 자료를 생성하고 영화를 생성하고 작품을 생성하고 그래서 큰 뭐 슈퍼 컴퓨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이 조그만 동네에 와 있나 봐요. 그리고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많이 쓴대요. 그래서 음. AI 데이터 센터가 대도시가 쓰는 전기만큼 쓴답니다. 아니, 보통. 그러면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수록 지구는 곧 고갈될 것이다, 자원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점점 더 알아볼수록 참 어려운 일들이 많긴 많은데 어쨌든 이게 동네에 들어오니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저희 동네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땅을 몇 개를 조금 사고 있는 일 그 분주하고 있습니다. 땅을 좀 사서 집을 네. 직접 짓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업자한테 줘서 집을 져가지고 이 음,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사람들이랑 돈을 모아서 이렇게 약 투자 겸 커뮤니티를 위한 준비? 뭐 그 정도 하고 있는 게 요즘에 재미난 일입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요즘에 또 이 젊은이들이 취업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또 상황이, 시대 상황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취업 시장을 보면서 자영업 경력자로서 한인 젊은이들과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은 준비한 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몇 개 보죠. 자, 칼리지 대학 졸업자들이 이제 일자리 얻기가 힘들다. 왜? AI 때문에. 아, 맞아요. 그런 여기 얘기 많이 이제 들었어요. 에, 주변에서. 머니워치라고 CBS에서 하는 거죠. 근데 오, 이것도 7월달 기사인데 특히 이 기사에 보면은 엔트리 레벨 대학 갓 졸업해서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학생들 있죠. 네. 이 친구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15%나 줄었대요. 와, 15%나 줄고 음, 특히 이 IT 쪽의 일자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쟁이 30% 늘어난 거예요. 30%가. 세상에. 그러니까 옛날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자리 수가 일자리는 줄어들고. 줄고 지금 그런 아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제는 뭐 AI가 어떻고 뭐 IT 산업이 어떻고 챗 GPT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의대 아니면 다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왔잖아요. 컴퓨터 맞아요. 엔지니어링, 맞아요. 컴퓨터 IT 산업 뭐 코딩하는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과잉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잉 현상이. 그렇구나. 일자리는 줄고. 어, 그것도 CNN 뉴스인데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점점 음, 점점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들이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진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네. 단순히 저희들이 기사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나와 가까이 있는 젊은이들, 뭐 거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아들 이런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렇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요. 항상 들어보면은 한인 가정들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 우리 애는 뭐 애가 알아서 잘해가지고 뭐 어디 뭐 법률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지금 앞날이 폭망되고 뭐 지금 어디 뭐 아마존 구글에 들어가서 지금 고연봉 받고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거는 네, 일부.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 행복한 부모님들이에요. 그야말로 자식 보기 좋다는 분들이죠. 근데 자, 그렇지 않고 지금 IT 뭐 잡이 좋다고 그래서 다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못 잡고 있는
부모들은 얘기를 못 해요. 뭐 자식 자비 없는 거 뭘 그렇게 자랑이라고 떠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말하기 힘들죠. 실질적으로 힘들게 현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몇 중고냐고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죠. 예, 이게 지금 우리 미우새 청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운영진이나 대부분이 좀 저희들 나이 또래인데 다 대학생 자녀를 두거나 이제 대학생 졸업한 졸업했거나 부모들 취업 아닙니까? 앞두고. 예. 네. 또 커네티컷의 박 사장님이 또 자식 농사 잘 짓기로 이렇게 좀 동네 소문이 자자한데 한번 그러니까. 자식과 이 데이터 산업 그리고 또 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평소 생각한 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이, 제가 무슨 농사를 잘 진 게 아니라, 저희도 그렇지 않고, 네.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고, 다.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둘 키워본 입장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일반화시키고 싶진 않고요. 저의 경험담에서 온 이야기인데, 결국은 우리, 가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대부분의 한인 가정들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을 학교를 다녀요. 거기서도 대부분의 한인 애들이 공부 잘해요. 웬만하면. 뭐,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치면 AP 클래스도 듣고 애들이 잘한다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우리가 너무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뭐 고등학교 때 뭐 잡을 해봤다든가 이런 것도 경력도 없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니면서도 대부분 다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컴퓨터 사이언스니 뭐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려다가 보니까 뭐 어디 가서 파타임 뛸 시간도 없고 공부 따라가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그게 결국은 졸업해서 잡을 어플라이 할 때 이게 인턴십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잡 어플라이 할 때 잡 마켓도 안 좋지만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그거죠. 그래서 나는 꼭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들으면 그러면 정말이지 AP 클래스 하나라도 더 듣게 하는 것보다는 애들 사회 경험 쌓게 나가서 일 시키고 맥도날드가 됐든 뭐든 그런 것들이 아이들 스스로가 하다 보면 대학교 가서도 또 생활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양성 그러니까 뭐 어떤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이 대응 능력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런 과정 전혀 없이 공부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뭐 따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뭐든지 다 해봐야 돼 이놈아 해가면서 뭐 일도 시키고 저 자신도 사실 옛날 집에서 가게 일할 때 막 몇백 리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물건 뛰러 다니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중학교 진짜요, 때. 공사장님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오. 중학생인데 어머, 그러니까 그 아기를. 멀리서 엄청난 무거운 거를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 그렇듯이 그러셨구나. 저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음, 저희 조정래 작가의 한강을 지금 우리 책 읽기 민들레에서 읽고 있는데 거기 네. 보면 뭐 나와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때는 그냥 어른처럼 다 혼자서 뭐 밥도 다 해 먹고 동생도 건사하고 뭐 먹을 거 준비하고 돈도 벌고 막 그랬어야 돼요. 보면은. 음, 그런데 그런 전통이 이 박 사장님이나 태반이나 우리 세대까지도 가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와 있을 때 그 옛날 우리는 그 사회생활 잘해야 하느니라 이걸 잘 아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왔지만 이제 우리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참 힘들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 커서 와서 문화적으로도 많이 맞아요. 다르니까 좀 네. 친해지기가 많이 적응하기 힘들다고 힘들죠. 이렇게 excuse 하고 변명을 하잖아요, 우리는. 네. 뭐 변명인지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을 보면 여기서 잘하고 한국말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쪽 사회에 잘 적응해서 아주 소셔블하게 사회생활 잘 해나갈 것 같은데 한번 태바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을 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요? 친구도 많고 막 이랬나요? 아니면 어때요?
이게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언어가 힘드니까 얘네들은 언어가 편하니까 잘하겠지 이랬는데 또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타고난 그 성격, 성향 이런 것도 좌우를 해요. 그리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 쓰는 언어가 중요하니까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 열망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화적인 차이도 있나요? 예를 들어 한인 가정의 학생들은 그래도 한인 가정에서 자라서 우리가 볼 때는 미국 놈들인데 자기들은 그래도 또 약간의 그런 소문난 그렇대요. 게 있나 봐요. 있대요. 있고 자기네 친구들끼리도 음. 이제 너는 한국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러이러하고 이게 좀 성향들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얘네 부모는 뭐 어디 이래서 이런 거를 좀 억압받는 것 같다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음. 하면서 그 정도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친구들은 많아요, 아이들이. 골고루는 있는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제가, 뭐 그렇게 제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바님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랑 네. 비교했을 때 그만큼 있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 친구가 많다 적다는 어떤 기준인지는 아니 그래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소통을 하고 이름이라도 서로 알고 길거리 가다 그게, 만나면 일반적으로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그럼 큰 문제는 없네. 박 사장님 어때요, 아이들이? 얘네들도 친구는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애들 성격에 따라서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우리가 동양인으로서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문제 안 일으키고 공부 잘하고 이러면 되는 거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스쿨 가서 이렇게 단체 스포츠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트레이닝 돼야 되고 또 일반 샵에서 이런 맥도날드든 뭐 어디든 가서 일을 하면서 부끄러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이렇게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우리 아시안들이 삐쭉삐쭉대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나는 대학 생활로 이어져서 대학교 다니면서도 애들이 인턴십을 제때 못 잡으면 결국은 그게 졸업 후에 취업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지장을 준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바깥 소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꼭 강조해서 적어도 하이스쿨부터 꼭 어디서 나가서 파타임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꼭 하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 드리고 사회 싶어요. 경험이고 또 인간 경험이잖아요. 그 일하면서 맞아요. 어려운 거 부딪히고 또 사람하고도 부딪혀 보고 그런 시기에 또 마치 예방주사 같은 거죠. 커서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깨지면은 상처가 크지만 어렸을 때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부딪히면 거기서 상처도 받고 하지만 그게 면역이 되고 나중에 자기 성장의 걸음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런 거가 꼭 필요한데 확실히 저 자랐을 때하고 지금 여기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이 자란 거 보면은 진짜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제 자신이 성격이 활달한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면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래도 예를 들어 반 친구만 해도 그냥 내가 인간성이 좋고 사교성이 좋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친구 누구, 그렇죠. 중학교 친구 누구, 저절로 알죠. 고등학교 친구, 직장 친구 누구, 그러면 직장 친구랑은 또 뭐 당연히 뭐 회식도 가고 당연히 주말에 무슨 등산도 가고 이게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네. 내가 은둔하고 싶다는 사람 빼고서는 웬만큼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전화기에 아는 사람 컨택이 그냥 몇백 명은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거죠, 내 생각에는. 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 미국 사회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 친근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굉장히 드라이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 미국 사회 자체가 사실은 네, 그렇게 친해지는 구조가 아니죠.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런 있고. 데다가 우리 아이들은 또 문화적인 약간의 그런 벽이 있으니까. 왜냐면 애들도 학교는 가지만 딱
수업 끝나고 무슨 다른 활동 하지 않으면 딱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딱 그렇죠. 집에 오고 우리들이랑 밥 먹고 우리랑 대화하고 그다음에 가끔 뭐 소풍 갈 때나 어디 큰 도시에 뭐 1박 2일 여행 갈 때 그런 때나 다른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다민족 섞여가지고 다른 문화 가정이랑 하는 경험이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들도 별로 그렇게 뭐가 경험 사회적으로 이렇게 개방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구나 이런 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이게 사람 관계는 딱 필요할 때 이제 나타나고 또 흩어지고 이런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끈끈하게 뭐 이렇게 만나고 또 뭐 이어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또 흩어지고 또 만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말 뭐 친한 친구다. 우리가 이렇게 어, 규격화할 수 있는 친구는 뭐 한두 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는 이제 뭐, 나랑 막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친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적어도 어떤 친구라는 그 베이스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대학 지나갈 때나 자기들끼리 정보도 주고받고, 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것도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학 지도 선생님이 있고 뭐 한다고 그래도 그 나중에 또 취업을 할 때도 서로 리퍼를 해주잖아요. 야, 야, 누구야? 나 이번에 저쪽 회사 갔는데 여기 괜찮아. 너도 올래? 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클 때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뭐, 뭐 누가 어디 갔다 그러면 우리 가서 얘기 들어보고 뭐, 야, 그건 나는 못하겠다, 야. 딴 데 찾아보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자녀들도 과연 그런 게 있느냐? 근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거는 우리 애들의 성격만이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벽도 있고 또 한인 자녀라는 어떤 문화적인 약간의 장벽도 작용하는 거 아닌가? 좀 맞아요. 그거를 네. 여쭤보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요. 자, 아까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잘 보세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특히 우리 한인 학생들, 한인 자녀들이 많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장기적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쪽, IT 쪽에 일자리가 많아질 거라고는 예상은 하지만 이건 그냥 현재 예상인데 과연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AI가 발달해서 엔트리 레벨, 기초적인 수준은 AI가 이제 점점 대체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이게 문제가 사람이 고급 인력으로 크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I가 기초를 다 해버리면은 음, 이 졸업을 해가지고 진입 자체를 못하는 거라, 진입 자체를. 안 어, 그래요? 진입을 해서 뭐 배우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중간 레벨, 높은 레벨 이렇게 올라가야 맞아요. 되는데 성장을 하는데, 이 엔트리 레벨부터 지금 힘든 거예요. 여기 딱 보세요. 어, 엔트리 레벨부터 힘들다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여하튼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그 10년, 15년 전부터 막 컴퓨터 쪽 해야 된다고 다 너도 나도 한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의 반 이상은 애들이 다 이걸 하는 것 같아. 뭐 미술, 예술, 뭐 의대 이거보다는 컴퓨터 뭐 코딩하고 이런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일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보세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난감해요. 요거는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굿바이 16만 5천 불 잡, 테크 잡. 이제 음, 나는 치폴레에서 일할 거예요. 아이고, 이 아마 인도계 가정의 학생인 것 같은데 취직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연봉 16만 5천 불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젊은 그렇죠, 사람한테. 높죠. 예. 네. 근데 결국 그거 끝났죠. 이거 코딩하던 학생인데 결국 그냥 치폴레 가서 파트타임 일하는 게 로 아우, 이렇게 세상에. 가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현실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 동네 한 분은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데 네. 딸아이들이 공부도 잘했어요. 음,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을 대학을 가려면 적어도 향후 4년간 몇십만 불이 드는데 네가 선택해라. 이 돈으로 엄마가 가게를 차려줄 테니
너는 대학교 가지 않고 이 가게를 네가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교 갈래? 가지고 그 딸들이 다 그냥 대학 안 가고 어머. 가게를 하기로 했어요. 오. 그러니까 여기는 뷰티 서플라이 가게가 네 개가 돼버린 거예요. 오, 세상에. 예, 물론 세 개죠. 하나는 엄마하고 막내딸이 이제 같이 하고 음. 첫째 딸, 둘째 딸을 하나씩 딱 그 근처에다가 해서 지금은 다 잘 사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뒤로 한 10년이 흘렀어요. 지금 네. 어때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비즈니스 하나 이렇게 10년 넘게 했다면은 음. 경제적으로는 안정돼 있죠. 물론 다른 그렇지. 면은 아쉬운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사람이 네. 꼭 돈만을 완벽할 수 생각해야 없죠. 되냐, 뭐 대학 교육을 그래도 해야 뭐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인데 요즘 와서는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아, 저 너무한 거 아니냐, 엄마가 저렇게 음. 하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글쎄 그렇게 잘못된 결정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오, 생각도 요즘은 드는 거예요. 괜찮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컴퓨터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도시 나가서 뭐 부모님이 돈 대줘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했는데 지금 답이 답이 없어. 그럼 없거나 어떡해. 지금 앞날은 캄캄하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박사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의 문화이기도 한데 이제 교육이 일단은 넘버원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음. 일단 남들 보기도 또 좋고 좋은 대학교 가고 또 그냥 뭐 좋든 싫든 직장 생활하고 이게 근데 대부분의 저도 뭐 세탁소를 하고 있지만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자기 2세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오. 우리 아는 사람 한국 사람들 중에 근데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김 사장이 말씀하신 뷰티 서플라이처럼 그렇게 근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여기서 자란 우리들의 2세들이 이렇게 자영업을 할 만큼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절실함,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그쪽 필드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또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사실은. 음. 사실은 경쟁력으로 보면 여기 우리 2세들이 훨씬 우리보다 낫죠. 영어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결국은 너무, 이런 시기에는, 아이들을 대학만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요즘 학비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들에게 다양성의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아이들에게 경험치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의외로 그 부모들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일을 미기가 와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죠. 세탁소든 무슨 가게든 뭐 닭튀김 가게든 막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네. 뷰티 서플라이든 뭐 전공 가릴 게 뭐가 있어요. 미국에 와서 그때 진짜 다들 과연 내가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막 생계를 목적으로 그렇죠. 지금 네. 다들 한 일인데, 다른 민족들도 당연히 교육열은 높지만, 우리 높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학교를 못 다녔어도 자식만큼은 최고 학부를 보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이건 뭐 대학 중에서도 막 컴퓨터 쪽, 막 IT 산업 쪽에 다 졸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일자리 잡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됐고 또 일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이거를 한번 난 비교해 봤어요. 제가 1980년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현대 이런 데 이제 뭐 사원들, 엔지니어들, 대리급, 뭐 과장급 이런 분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여름 때. 네. 그때 그분들은 중류층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 제가 봤을 때 1980년대 초에 대기업에 그렇게 사원, 중간급, 대리급, 뭐 과장급이면 그때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뭐 딸 가진 부모가 사위 후보 1위, 2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대기업의 뭐 직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은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나보다 맞아요. 좀 그랬어요. 어려서. 아니에요? 그랬어요. 다 자, 그런데 시대적으로. 그때는 사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80년대 지나고 90년대 지났을 때 그 기업들이 성장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그렇지. 기업들이. 네네. 삼성, 맞아요. 현대, 뭐 포철, 뭐 다 LG 막 성장하면서 그분들도 처음에 뭐 회사 들어가가지고 융자 받고 해서 아파트
마련하고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또 더 큰 아파트 마련하게 해가면서 그 세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다. 그렇죠.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기업에 딱 들어갔다, 만약에. 네, 과연 그게 내가 80년대에 봤던 그 현대 엔지니어님, 대리님하고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아니올시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지금의 여기서 4년제 대학 하거나 뭐 석사까지 마치고 와서 지금 무슨 애플이니 뭐 시스코니 뭐 IBM이 들어갔을 때 정말 특출한 사람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정말 특출한 사람이야 뭐 몇십만 불 받고 가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잖아요. 네, 보통 어느 정도 공부 잘하고 어느 정도 선택을 제대로 해가지고 잘 전공 선택해서 잡도 제대로 받았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의 앞날에 과연 어느 정도일 거냐? 아메리칸 드림이 과연 될 거냐? 내 집 마련하고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자녀들도 자기 돈으로 쫙 기르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옛날 그 우리 10대 분들하고. 왜냐면은 우리 옛날에는 대기업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이다, 대리다, 뭐 이사, 뭐 하여튼 그 대기업의 그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신분 상승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이룰 수 있는 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상승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개성이 굉장히 자기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의 그 수족, 그러니까 아주 시키는 것만 그냥 잘 해내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또 지금의 대기업들 제 남편도 지금 시스코에 다니고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그 직원들을 많이 잘라요. 아주 많이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안정된 뭐 내가 뭐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능력 있는 몇 명은 그렇게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왔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있다가 또 잘리면 나가서 또 다른 잡 찾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그 옛날식의 한국에서 대기업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충성심 뭐 이런 거보다는 나의 그 생계형이지 뭐 여기서 이제 회사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마음 한켠에는 또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어떤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옛날하고는 틀리죠, 아무래도. 아니 뭐 그런 뭐 개인의 꿈이나 취향 그런 건 그만두고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돈 들여서 다녔고 전공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경륜을 쌓아가지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옛날 사람들처럼 그런 경제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냐 난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근데 난 생각에 많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은 내 집 마련조차도 힘들다. 내 생각에는. 음, 웬만한 기업을 다녀도. 그러고 기업 다닌다고 그래도 옛날에 80년대 그분들은 대부분 30년, 40년 다닐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실제 그렇게 맞아요. 다녔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 평생 직장. 사람들은 사실은 4년 다닐지 5년 다닐지도 모르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현재는 조금 받는다 손 치더라도 이 돈으로 집값 같은 게 워낙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자기들이 받는 돈도 좀 올랐지만.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스튜던트 론 얻은 거 갚기도 바쁘고 맞아요. 거의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집 하나 마련하고 그냥 딱 끝나는 정도? 여유가 별로 없이. 그래서 음, 상대적으로 많이 다르다 이거죠. 많이. 네, 근데 뭐 꿈이나 취향 이런 건 다 인정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 근데 기본적인 그 사회 속에서 뭐 내 집 마련이라든가 자녀들 학자금 마련, 그다음에 건강보험, 약간의 은퇴 자금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지금은. 굉장히 맞아요. 어려워졌다.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한인 부모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뭐 이민 와가지고 할 게 없어서 뭐 영어가 짧아서 이거 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자녀가 이걸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니다 웬만한 직장에서 별로 그렇게 전망도 없는 데서 일하느니
차라리 이 스몰 비즈니스를 다시 보고 이 자녀들이 뭐 부모가 하던 대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받아서 노력을 하면은 현실적으로도 당장 좀 안정을 취하면서 또 여기서 기회를 또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럼요. 맞아. 그거예요. 바로 난 그거예요. 그런 생각을 네. 사실 박 사장님이 했어요, 그 얘기를. 근데 네. 지금 박 사장님이 많이 피곤해서 제가 박 사장님이 빙의를 해가지고 박 아니, 정말 사장처럼 얘기를 한 그래요. 겁니다. 아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집 아들이 있는데 정말 한인 학생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뭐 컴퓨터 전공 이제 했어요. IT 쪽으로 공부했는데 졸업 남겨놓고 이제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직장 취직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현실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얘가 간간히 이제 파타임을 많이 한 거예요. 식당에서 하고 또 치킨집에서도 하고 샐러드 집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딱 나가서 그냥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가게를 하나 딱 차린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자기는 사장이 되겠다.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시키는 거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사장이 되겠다 해가지고 조그만한 이제 K푸드 가게를 차렸는데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아이로서 이제 그 트렌드를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재미나게 자기 놀이터처럼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나중에는 뭐 1호점, 2호점 이렇게 하는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그래요.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 개성을 자기가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젊었을 하여튼 때. 기존에 계속 남들이 전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 바뀐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옛날에 전망 있다고 한 잡이 언제 갑자기 그 인력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는 적어서 그냥 일자리 찾기가 힘들고 이럴 때는 생각을 빨리 바꿔서 맞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자영업을 대표하는 박 사장님과 노스캐나다 김 사장이 이 젊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꼭 뭐 다 스몰 비즈니스 시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자식들한테 한번 그 길로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런 얘기 우리가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코네티켓의 박 사장님과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님과 미국 내 한인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